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원조예요, 원조. 지금 86번과 텐서프라이즈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원조인 블랙스톤의 부회장 바이런 위에는 어떻게 텐서프라이즈를 올해 골랐나. 그리고 그에 앞서서 그가 고른 작년에 골랐던 거 2020년도 텐서프라이즈는 적중률이 얼마나 되었냐 이거 한번 리뷰를 해보자라는 거죠. 2022년도 텐서프라이즈 리뷰를 해보면요. 자, 뭐 이 주식하고 너무 전혀 관계없다 싶은 건 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번 강한 어닝이 금리 인상과 충돌하면서 2022년도에 S&P 500 지수는 오르지 못할 거다. 가치주가 성장주를 아웃퍼폼할 거다. 높은 변동성이 계속될 거다. 20%에 가까운 조정이 나타날 거다. 쪽집게네요, 쪽집게. 2번 일부 커머더티 가격은 하락하지만 임금하고 임대료는 계속 상승할 거다. 소비자 물가지수 및 기타 널리 사용되는 인플레이션 지표 아마 PCE 같아요. 올해 4.5까지 상승할 거다. 운송 및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고무적으로 작동하겠지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지배적인 증시의 테마가 될 거다. 역시 쪽집게고요. 3번 채권 시장은 인플레 상승과 연준의 테이퍼링에 반응하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채 10년물 금리 2.75%까지는 올라갈 거다. 연준 22년에 테이퍼링 끝마치고 4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역시나 쪽집게. 오미크론 변이에도 불구하고 그룹 미팅, 기업 미팅입니다. 기업 미팅과 컨벤션 행사가 연말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문제로 남아있지만 미국의 경우 정상 상태로 대부분 회복된다. 사람들은 일주일에 3, 4일은 사무실에서 보내고 극장 콘서트 및 스포츠 경기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역시나 쪽집게였고요. 5번 중국 정책 위반자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혼란에 대해 주택에 대한 투기적 투자를 억제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는 데에 대해 결과적으로 중국 가계에 투자되어야 될 자본은 더 많이 남아있게 되었고 주요 자산관리 산업이 중국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서구 기업의 기회가 될 것이다. 요건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죠. 금 가격이 20%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 경신한다. 요것도 틀렸어요. 주요 산유국들은 고유가가 대체 에너지 프로그램의 실행을 가속화하고 미국 셰일 생산자가 다시 수익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결론 내리지만 이들 국가들은 수요를 충족할 만큼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WTI가 배럴당 $100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고 이때 분석가들은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요거는 맞췄죠. $100 이상 갔습니다. 갑자기 발전을 위한 원자력 대안이 등장한다.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안전조치가 개발되었으며 원자력의 생존 가능성은 널리 인정된다. 주요 핵부지가 미국 중서부의 개발 승인을 받는다. 융합기술이 미래 에너지원으로 떠오른다. SMR 딱 떠오르시죠? 이것도 거의 맞췄다 볼 수 있겠죠. ESG가 기업 정책 선언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발전한다. ESG가 완전 트렌드였죠. 그죠? 그린 에너지 프로그램이 좌절되면서 미국은 생산이 계획된 전기차에 들어갈 충분한 리튬 배터리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요거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공급망을 완전히 바꾸는 걸로 봐서는 좀 이제 국산해야 된다라는 게 이런 이제 인식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면 맞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 이제 앞에 것들은 좀 맞지 않는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모 치겠습니다. 그 외에 제이미 다이먼이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JP 모건이 이 분야의 리더가 되려 할 때 디지털 경제가 크게 향상된다. JP에서 의견을 바꾸긴 했어요. 부정적이었다 긍정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근데 뭐 활성화되진 않았죠. 예. 미국과 중국 둘 모두는 테크 제조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 반도체 능력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미국 정부 반도체 연구를 위해 민간 계약자들에게 주요 자금을 투입하는 반면 중국은 국유 기업에 집중할 것이다. 이것도 뭐 얼추 맞았다 할 수 있겠죠. 공급망 완전히 서로 바꾸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와우 상당히 높았네요. 예.
그러면 관심이 여러분 들죠. 그죠? 23년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23년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자, 1번. 연방기금금리가 PCE 물가 위로 올라가서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다. 이건 뭐 솔직히 이제 당연하게 여겨질 것 같고요. 연준이 물가 완화에는 성공하지만 제한적 영역에 초과해서 머무르면서 너무 오래 머무른다는 거죠. 침체가 마일드 리세션, 얕은 침체가 나타날 것 같다. 연준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반까지 저점을 확인한 후 2009년에 필적하는 회복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 요거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이 말로 봐서는 저점이 한번 깨고 내려갈 것 같다로 일단은 들리기는 쉽죠, 그렇죠? 근데 그게 올해 예상이라 이게 막 그전 저점을 내려간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전보다 낮은 건지 아니면 올해 저점이 상저하고라서 상반기에 나타난다는 건지. 근데 요 뉘앙스로 봐서는 상반기에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갈 것 같다는 뉘앙스이기는 해요. 네, 플러스로 근데 긴축에도 불구하고 회복한다니까는, 그리고 마일드 리세션이라는 거는 이게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는 2009년에 필적하는 회복을 시작하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2009년도가요. 저점이 666이고요. 2006년 말 지수가 S&P 500이 1100이 넘어가요. 거의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강세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필적하는 회복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상전대 하 최고조 막 이런 말이기는 해요. 다음, 연준이 여전히 다른 중앙은행들보다 매파적이기 때문에 달러가 엔 유로보다 강하다. 근데 이거는 달러 기반 투자자들이 일본 및 유럽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세기적인 큰 기회를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달러가 약해질 거고 일본 유럽 자산이 매력적일 거다라는 얘기죠. 5번, 중국이 5.5% 성장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서방과 강력한 무역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게 될 것 같다. 이거는 실물자산과 원자재 긍정적으로 될 것 같다. 중국에 대해서 태도 변화를 얘기하고 있죠. 외교적으로. 6번, 유가가 올해 50달러까지 내려갈 것 같다. 근데 이후에는 세계 경제가 회복하면서 23년 넘어서부터는 언젠가는 100달러가 될 것 같다. 상반기까지 전쟁이 계속되지만 하반기에는 휴전 및 영토 분할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것 같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트위터 결국에는 머스크가 회복시킬 것 같다. 그 다음에 인도로 점점 더 생산 거점이 미중 분쟁 때문에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요. 전체적으로 제 것도 이제 올해 거 보시면은 긍정적인 게 많잖아요.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니 긍정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소수 의견이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서프라이즈잖아요. 반면 1년 전에는 긍정론이 많았으니 부정론을 해야 그게 확률이 낮은 건데 일어날 수 있어 얘기 아닌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런 위안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거 보면서 안도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비슷한 게 많다라는 거는 제가 늦게 얘기했으면 베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일주일 전에 제가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베낀 게 아닌 걸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질 테니 그게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 게 뭐가 있느냐. 일단은 2009년에 필적하는 회복. 저는 이제 증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서 플러스로 15% 이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15% 이상은 큰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역시 이제 블랙스톤 부회장님은 통이 크십니다. 이제 거의 2배 가까운 필적하는 회복 얘기를 했으니 어쨌든 이게 결이 같고, 또 하나가 중국이 오히려 개방을 더 할 수 있다. 근데 서방하고 관계 개선. 네. 그 다음에 유가 이번에 하향 안정화 얘기했는데 이분은 딱 강하게 얘기합니다. 50불. 세요. 강합니다. 노인분이신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하지 않겠냐. 하반기에 휴전 딱 얘기하니까 좋다. 네. 그래서 주요한 꼭지들이 좀 비슷한 게 많아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의 전부이고요. 이제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